영문도 모른 채 마냥 이끌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표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미련한 저는 내일 당장 가격이 곤두박질 칠 걸 알면서도 그냥 담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슴 설레게 하는 이성에게 일방적인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녀가 그만큼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XRP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슴 설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인간의 여러 기능 중 미래를 살포시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벼룩의 간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미래 예측 세포는 끊임없이 2035년 XRP 가격을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래의 분위기를 조금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머리로도 하나씩 따져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울 위드 코인 KJ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왜 미련할 만큼 XRP를 품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넋두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의 이름 모를 잡초조차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태어나 존재합니다. XRP는 21세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국제송금 비효율의 뿌리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블록체인 출신들은 정부와 금융 권력들의 카르텔과 이기적인 통제권에 불만 가득한 얼굴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XRP는 그 카르텔의 중심들과 같이 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불사,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녀처럼 리플이 진심으로 기존 금융권에 러브콜을 보내도 돌아오는 건 리플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중앙의 시대를 환영하던 대중들마저도 기존 권력들과 함께 하려는 유별난 행동에 뜨거운 비난을 보냈습니다. SEC는 소송을 걸면서 약 2조 5천억이 넘는 벌금을 들이밀었고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까지 당하며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리플 핵심 공동 창업자 제드 맥케일럽마저도 짐 싸서 떠나 스텔라 재단에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 시기 비트코인은 선택받았고 이더리움은 주인공이 되었지만 XRP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플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살려보려는 세력들이 존재해야만 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JP모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룡들이자 서로를 견제하는 라이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하나의 세력처럼 부르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힘을 가진 금융 공룡들은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지금 스텔라 재단의 핵심인 제드 맥케일럽이 불미스럽게 나간 결정적인 이유가 기존 금융권과 손잡겠다는 리플의 방향성이 그의 철학과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리플 임원진들이 갑작스러울 정도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게 된 것이 기존 공룡들 중 일부 세력과 이미 합의된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잠시 SEC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 시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세기 이상 국제송금을 독점해온 스위프트 관련 세력들이 이 소송을 주도했다고 봅니다. 일부는 전부 짜고 친 쇼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 소송 때 리플을 지키려는 공룡들이 없었다면 리플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전통적으로 SEC에게 소송을 당하면 역사와 자금력을 가진 곳들도 즉시 합의 노선을 잡고 백기투항했다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작 몇백만 달러로 시작한 리플이 저항하고 버티며 살아남았습니다. ISO 20022 표준 메시지는 애초에 블록체인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틈새에 블록체인이 올라탈 자리가 있음을 눈치채고 리플은 ISO 20022 표준기구에 DLT 기업으로는 최초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과 ILP를 통해 은행들이 기존 시스템을 거의 바꾸지 않고도 노스트로 계좌로부터 해방시켜줄 토대를 마련했죠. 이 선택 때문에 중앙화됐다, 은행의 하수인이다, 배신자 코인이라는 수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탈중앙의 가치는 분명 달콤한 이상이긴 하지만 신뢰, 편의성, 각 정부의 통화주권, 체인의 파편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정부, 금융기관, 기업, 그리고 대중들마저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용이 어렵다면 그 쓰임새는 너무 제한적일 것 같았습니다. 탈중앙 거래는 제가 만약 중고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잠수를 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조심 또 조심하는 금융권에서 쓰기는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스마트 컨트랙트도 실제 돈이 걸린 간단한 계약 조건 하나 설정하기 위해 수천 줄까지 늘어나는 복잡한 코드를 직접 짜야 한다는 현실과 단 한 줄의 실수로 모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어떤 기술적 AS도 신청할 곳이 없고 사기당해도 신고할 곳이 없다는 구조는 탈중앙이 가진 명확한 한계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2026년 다보스 포럼 최대 화두는 단연코 AI와 자산 토큰화였습니다. 지금 미국 채권과 일부 자산이 이더리움을 필두로 여러 블록체인 위에서 이미 발행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자산 토큰화는 제한적 발행과 보관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행된 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법적 소유권을 하루에도 수천 번 이상 최종 확정 지으며 실물 경제의 가치 이동이 365일 24시간 쉼 없이 살아 움직여 글로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결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 자금은 AI를 통해 제한 없이 흘러다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조 원의 현금으로 기업들을 사들이며 XRP 레저 생태계를 확장하는 모습과 라이선스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리플의 이 집요함은 어느 체인에서도 보기 힘든 독보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주제들은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조 원이 움직일 국제송금,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 토큰화의 신뢰 가능한 실시간 결제 인프라, AI 결제 시대, CBDC 프로젝트 등 규제와 책임 소재 아래 진행될 모든 흐름의 중심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완전한 탈중앙이 아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수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실 미래의 불투명함에 베팅하는 게 투자인데 미련하지 않고 현명하려면 조금 더 눈앞에 가능성이 명확히 펼쳐진 자산에 베팅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정적일수록 수익률이 주는 매력은 떨어지기에 미련하고 욕심도 많은 저는 그냥 틈만 나면 담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 미련함이 길어질수록 자산도 불어날지. 아주 직설적으로 제 미련한 투자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정리해보자면 조금 전 제가 언급했던 국제송금, 자산 토큰화, AI 결제와 CBDC까지
이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리플은 펄펄 날아다닐 것입니다. 이제 이 판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으로 리플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려 해도 도저히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리플의 스위치는 은밀히 하나씩 켜지는 중입니다. 단지 처참한 가격에 눈이 어두워졌을 뿐이죠. 저는 제 통찰을 믿습니다. 설령 이 모든 게 한낱 꿈처럼 물거품이 되더라도 저는 그 결과로 인해 비참하게 살 각오까지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당당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